우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대의제 한국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혹은 국회의원들 그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깊은 까닭 중에 하나가 이 정당 공천의 비민주성 때문일 겁니다. 이 19페이지입니다. 이 책자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역주의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 선거에서 영남이나 호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 다 알다시피 영남권에서는 누구든 하여튼 새누리당 공천 받으면 되게 되죠. 그다음에 호남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주면 거의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선거는 그냥 요식행위이죠. 실제 국회의원은 그 당내 공천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임명직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더 하죠, 사실은. 정당 공천으로 정당 명부의 안정적인 그 당선권 안에 이름 올리면 그냥 되죠, 거의. 그래서 두 경우 모두 공천 과정이 실질적인 당선자 확정 과정이고,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거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 이거는 허울뿐인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민주성은 상당 부분 공천 과정이 결정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87년 민주체제 이후 이 공천 과정의 뭐 불합리성 혹은 뭐 심지어 불법성 이런 거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거나 저질이다.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은 당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정당 공천제가 한국 정치 고질병이라고 하는 보수 정치,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의 원인,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것도 사실이죠. 두 번째 섹션인데요. 20페이지에. 그래서 근데 저는 이 공천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동안 공천제에 대한 개혁 시도가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 개방형 예비선거제도, 이게 2002년 이후에 상당히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공천 과정에 국민이 직접 개입하면 소수 보수들에 의한 공천권 독과점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뭐 이 부정적 측면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주 거론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일반 국민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 과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정당 정치 활성화,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당이 못났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특히 완전 국민 경선제는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여러 차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선거 참여율도 별로 높지 않은데 경선 참여율이 높을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낮은 경선 참여율로 인한 대표성의 왜곡, 후보자들 간의 거친 상호 비방과 이 조직 동원 문제 심각했죠. 그리고 후보자들끼리 당내 지지가 아니라 당박 지지를 어떻게 하면 획득할 것인가, 이 경쟁이 심화되니까 오히려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 이 결속과 연대가 약화되는 문제, 이것도 매우 심각하고, 결국은 인물 중심 경선제, 국민 경선제니까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기조는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현상들, 이런 거 여러 많은 문제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개방형 예비선거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가 법제화돼 정착되어 있는 나라다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따가 조성대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이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고 있는 주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현재 19개 주에 불과합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그 밑에 각 주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찾아본 거고요. 아까 이따가 조 교수님께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상돈 교수님 2010년도 논문에서도 이런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미국 주들 중에서. 다수는 당원만 하든가 혹은 당원과 정당 연계자들이 참여하는 혹은 혼합형, 중간형 이런 예비선거제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랭킷 프라이머리라는 건 아예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여전히 위헌 소지가 많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지금도. 뭐 외부 개입으로 인한 정당 고유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거들이, 당원 권리가 훼손된다, 대표성이 왜곡된다, 정당 조직이 약화된다 등등이 이제 이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의 논거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 핵심 문제는 그 대의제 민주체제인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라고 봅니다. 정당은 우리가 영어로 파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들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사회의 부분, 이 파트의 이익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정치 조직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당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대표하는 계층이나 집단의 선호와 이익을 관철하고 수호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주요 계층과 집단들이 모두 자신들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을 갖고 있고 그 정당들 모두가 자기 고유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면 그럼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은 그 정당들 간의 대화, 타협, 절충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경성제는 정당들이 가져야 될 이 부분 이익 대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과 자본을 대표하는 두 정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그 두 정당 국회의원 후보들을 모두 결정한다면 노동과 자본의 이익을 제대로 대리하고 책임져야 될 그러한 차별화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당들이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속 정당만 다를 뿐 본선 진출 후보들은 결국 소위 국민 후보라는 겁니다. 그럼 진보파 정당, 보수파 정당의 차이를 어디서 도대체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 후보로 나가든 간에 모든 경선 출마자들은 자기 정당이 대표하는 특정 사회 집단이나 일반 국민을 사회 집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에 돌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당의 부분이익 대표성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당원과 그 당의 지지자들이 자기 당의 대표 선수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당들이 각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인정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천제도 폐해 심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다고 해서 이 공천 과정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 정당은 도대체 왜 있습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천 과정을 개혁해내야지 그거를 뭐 안 하겠다든가 국민에게 맡아주시라 이렇게 넘기는 거는 문제다. 그래서 22페이지에는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해법을 조금씩 제시해보고 싶은데요. 민주적 공천제도의 법제화. 이거는 뭐 아까 김민정 교수님도 법제화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왜 민주적 공천제도가 법제화되어야 되는가? 사실은 정당들이라는 것은 자율적 결사체인데 그 정당 내부의 결정 과정을 국법으로 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는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그런 이 반론들에 대한 논거를 극복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즉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공천 관행은 곧 비민주적인 국가 구성과 직결되므로 정당 공천은 정당 내부 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 과정의 일부로 간주해서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 47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적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근데 독일의 예를 보십시오. 독일 연방선거법 제21조는 소선거구 후보는 당의 선거구에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 비밀투표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27조는 비례대표 명부에 등재하는 후보자 및 그 순위에 대한 정당 내부의 결정 역시 소선거구 후보 결정 절차에 준하여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모든 주들도 정당의 뭐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이 예비선거제를 법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독일이나 미국의 이런 곳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보수나 개파의 선호가 영향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거법에도 이런 나라들처럼 폐쇄형 혹은 준폐쇄형 예비선거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우리 경우에는 그렇게 특히 폐쇄형으로 갈 경우, 그러니까 즉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 비밀투표에 의해서 공천을 결정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의원의 당원 대표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요 정당들에서는 대의원 임명권은 사실상 당원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정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어느 개파 소속원일 경우 거기 대의원들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말 당원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개파의 입장을 대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기보다는 지역위원장이나 그가 속한 개파의 의지를 관철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큰 대의원회의에서 공천 과정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문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선거를 그냥 갈 경우에 후보 난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행이 중앙당 공심위에서 경선 출마자 압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압축 과정에서 당내 계파들의 이제 실력들이 겨뤄지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압축 과정을 없앨 경우에는 소위 이제 소수 대표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지지를 받아서 이 공천권을 받는 그런 후보라기보다는 뭐 10%대나 20%대나 뭐 수십 명이 난립하게 될 경우 이 정도의 낮은 득표율로 정당 후보로 나갈 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가 과연 예를 들면 25%로 후보가 됐다. 공천. 그건 지역구 당원들의 대다수인 75%가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그 지역 후보로 나가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지역구 대표성이 현저히 약하고 현실적으로는 본선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압축 과정은 필수다. 그럼 어떻게 이 압축 과정을 민주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 세 번째 진성당원의 부족. 그 다음에 당원의 불균형적 분포 문제입니다. 이거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지금 주요 정당들의 당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혹은 이 정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일이나 미국의 다수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쇄형 혹은 준폐쇄형 예비선거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공천제도이면 틀림없습니다. 당의 이념과 정책 기조를 공유하는 당원과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뽑아내는 것. 이게 당연한 건데 결사권 행사 차원에서 봐서도. 근데 한국의 정당들은 당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엔 당원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새누리당은 영남 분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분들이 주로 진성당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를 그런 방식, 폐쇄형으로 치를 경우 양당은 영남당, 호남당으로서의 정체성만 강화시킬 뿐이지 이념 정당, 정책 정당 발전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민주적 공천제도를 법제화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준폐쇄형 예비선거제도를 법제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비밀선거에 당원과 대의원 외에 등록 지지자, 소위 Registered and Supporters라는 분들의 참여를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길 꺼려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창피해야죠. 특히 어느 특정 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의 정당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당원이 아닌 단순 등록자도 그 사람들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먼저 그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 하고 하는 우리 선거법 47조는 이 정도로 개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또는 전국구의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 소정 절차에 따라 정당 지지자로 등록된 자의 투표권 부여 여부와 그 상대적 비중은 당원 단계로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개정하면 소위 준폐쇄형 예비선거제도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제 지지자 등록을 어떤 걸 등록된 지지자로 볼 것인가는 정당들이 결정해야겠죠. 무슨 정당들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든가 온라인 플랫폼 회원이 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하여튼 이 정당 참여하는 시민들을 늘려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포함된 예비선거제를 치를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전히 아까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하나가 해결된 거고요. 당원 부족 문제. 근데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대의원의 선거 참여 문제인데 대의원의 당원 대표성 결핍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민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공천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근데 해법은 사실 안 택해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5사람 혹은 10사람 이상의 당원들이 뜻을 같이 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대의원 1인을 뽑을 수 있고 그렇게 뽑힌 대의원들이 다시 지역위원장 선출하는 과정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이 풀뿌리 당원이 주의되는 민주정당으로 가면 아까 대의원의 당원 대표성 결핍 문제는 해결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이므로 채택하기가 어려울 뿐이다라는 건데 만약에 공천제도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럼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후보 날림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압축 과정은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새정치비전위원회 안이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때 그 안에 따르자면 중앙당 공심위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자격심사만을 하고 토론과 면접 등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서 예비경선 참여자 수를 압축하는 역할은 소위 공천 배심원단한테 맡기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비 후보를 그 공천 배심원단들이 2명으로 압축해서 내보내는 건데 그다음에 공천 배심원단들은 당의 지역구의 당원과 등록 지지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정해서 그 과정을 맡기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면 당내 과도나 유력 개파의 공천 과정 개입은 봉쇄할 수 있죠. 게다가 예비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대표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인기 투표를 전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 했겠죠. 여태까지. 뭐 몰라서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은 상향식으로 선출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문제고 공천 배심원제 도입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이고 뭐 그래서 준폐쇄형 예비선거제를 법제화한다. 이거는 여러 당들이 합의해야 되는 문제고 어렵지만 그러나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의제 민주제의 핵심인 정당 정치의 활성화에는 역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선거제도 개혁 문제 그리고 비례대표제 확대라든가 뭐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비례대표제가 중심이 되는 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민주적 공천제도의 확립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민정 교수님께서 제가 혹시 언짢아할까 걱정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패키지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